20세기 소년 본격 90년단들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12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연예계 검색 엔진 아니고 린입니다. 네. 경무에 시달리고 주말을 드디어 얻어낸 린입니다. 네. 와우. 네. 저는 그냥 사카린입니다. 네. 지난해 린 씨와 민 씨가 불참했는데 오늘은 바쁜 시간에 불구하고 와주셨습니다. 아니, 사카린 씨가 자기소개를 좀 성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 지인이 사카린 씨 노는 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그냥 사카린 이러면 안 되고. 네. 아니. 뭐 좀 해, 뭐. 나 많잖아, 하는 거. 뭐 할래? 그거를 표현해야지. 하나 골라. 그림 그리고요. 애들도 가르치고요. 그래. 살림도 하는 사카린입니다. 네. 몸이 3개여도 모자른다. 네.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얘기 왜 나왔냐면은, 우리 더연에게, 이제 푸듀 끝나고 나서 월요일에 녹음을 했는데, 네. 이제 녹음에, 사카린 씨가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제 지인이 하더라고요. 푸드의 마지막 회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엄중한 시기에 왜 사카린이 안 나왔냐고. 불렀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근데- 불렀잖아. 아이, 비싸게 굴어 왜 그래. 아이, 왜 이래. 지금 그 기조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사카린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 걔도 다 직장이 있고 바쁘네. 아니 직장 안 다니시는 줄 알았다고. 제가 프리랜서라. 근데 하여튼 프리랜서. 바쁜 프리랜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놨어. 아마 여기서 가장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 사카린 참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 사람인데. 네. 몸이 10개도 모자른 네. 사카린. 바쁘신 분 모시고 네. 네 명이서 오붓하게. 그렇게 이미지를 만드는데 언니 부르면 왔어요. 이게 뭐니? 그래야 재밌죠. 네. 오늘은 추억의 공포 영화와 소년소녀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공포물들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팟빵 리뷰 몇 개 읽겠습니다. 네. 동도로 동동님께서 역시 MBCN이라면 은하철도 999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실감나는 빈부격차의 묘사와 항상 찌든 삶 속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는 인간 군상들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좋은 때라 몇 년 뒤 투니버스에서도 은하철도 극장판을 틀어줬는데 그거 역시 명작이었어요. 스케일도 크고 간지 넘치는 장면도 많아서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고 눈에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캐릭터인 메텔이 너무 강렬했어요. 뒤에 여러 은하철도 작품이 나와서 후일담이 더 나올 법하겠지만 적어도 저가 아는 메텔의 마지막 모습은 나는 청춘의 환영이라며 결국 철이와 헤어지는 길을 선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왜 메텔이 철이와 헤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청법에 대한 토론 중에 메텔의 목욕신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며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거 보면 레알 그녀는 수많은 소년들의 청춘의 환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투마님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유치한 비유였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추억의 캐릭터를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추억 파괴를 한이라고 그 토론에서 어떤 분이 아청법에 대한 예시로 현실 생활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나도 그 메텔의 샤워씬이 좀 자극적이긴 했어, 어린 마음에. 근데 그분은 약간 그런 걔랑 똑같은 거죠. 그 AKB의 마유유라는 애가 저의 이상형은 앙드레라는 캐릭터라고. 약간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 이게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종이 남친 종이 여친 만드는 사람. 영상 후디. 남친. 네. 옛날 그 샤랑 결혼하겠다고 했던 한국의 어떤 덕후 여성도 있었죠. 예, 네, 그분도 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셀로 돼 있는. 아휴. 네. 샤랑 결혼할 만큼 샤는 멋있는 사람은 맞아요. 네. 그건 맞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돼. 네. 그러나 과연 서류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이런 것. 왜 둘리도 저기 성북 거기에 있잖아요. 쌍문동에 그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번호도 지는 있고. 있지만 과연 짜인가? 아니 옛날에 무슨 바이러스? 외계인 바이러스? 화성인 바이러스. 거기 나왔잖아요. 그 샤랑 결혼했다고. 그래서 네. 예. 근데 이제 결국 도장인가 사인을 못 받아가지고 결혼 신고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게 네. 그거예요. 그 남자도 있지 않냐? 무슨 여자 캐릭터랑 결혼하겠다고. 베개랑 결혼하겠다고. 걔는 이제 결혼하겠다는. 그 건들면 안 됩니다. 네. 그쪽은 되게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맞습니다. 돼요. 소도예요, 소도. 네. 그래서 제가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키마쿠라는 좋은 아이템이에요. 네? 다키마쿠라. 다키마쿠라. 그 베개가? 예, 그걸 다키마쿠라라고. 엄청 큰 베개. 그래야지. 네. 은하철도 999는 그 철이가 네.
철이랑 메텔이 헤어질 때 메텔이 이제 사실 철이하고 헤어진 이유는 명확하죠. 결국에 그 공짜로 기계 몸을 얻을 수 있는 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철이가 나 자기는 기계 몸을 얻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메텔은 원래 이 여행의 목적 자체가 철이에게 기계 몸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사기였지. 사기는 아니야. 결국에 공짜로 갈 수 있는 안드로메다 별에 왔고,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막 기계들이 막 자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기계 몸을, 그러니까 영원의 삶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더 불행하다. 아니다. 예, 그거를 체리가 깨닫고, 거기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메텔의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기계 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영업사원이죠. 예, 전 우주에 새로운 철이를 찾으러, 은하철도 777을 타고 떠났던 걸로. 예, 그런 777, 내용입니다. 999는 끝나고? 999는 걔네가 탔던 거고, 이제 777을 타고, 메텔은 가고, 철이는 이제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었다. 약간 그러니까는 이런. 철이가 영업에 당한 거예요. 네. 모두에게 친절하거든요. 영업사원들은. 근데 약관을 다 읽고, 안 할래요. 그렇지. 그런 거지. 맞아.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네. 깨알 같은 글씨를 철이가 다 읽은 거죠. 그 대신에 철이 입장에서는 그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먹고, 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체리 피커네. 전 우주에 4개밖에 없는 권총도 하나 얻게 돼요. 유람했지, 유람. 권총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권총이 하여튼 엄청나게 강한 권총인데 그 여행 도중에 철이가 그걸 얻어서 이제 메텔이 위급한 순간에 총을 쏴서 막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멋있어. 참고로 그 아오이 호노라고 하는 만화 원작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메텔을 모델로 한 외향이에요. 야마모토 미즈키라고 사다코데 가야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분이. 아주 이쁘집니다. 네. 털모자 썼겠네. 아니야. 털모자 안 썼어. 근데 원래 메텔이 상징 아니야? 원래 생긴 게 메텔처럼 생겼어. 그 여자애가. 맞아요. 눈 크고. 네. 눈도 크고 네. 키도 길쭉길쭉하고. 긴 생머리가 되게 어울리는. 그리고 엄청 똑똑해. 학벌도 되게 좋은 걸로 그래요? 알고. 지난번에 일본 갔더니 그분이 컨택트 렌즈 광고를 찍어가지고 간판대 엄청 크게 있는데 너무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일본 미생의 강소라거든요. 전혀 다 완전 생각했던 이미지랑 완전 눈동자가 다른데? 되게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약간 멍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여튼 네. 알겠습니다. 투마님께서 전 MBC 애니가 주제곡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번 은하철도 999 가로치고 2가지 버전의 오프닝 다 좋아합니다. 맞아. 2번 도전자 허리케인 김종서. 이름도 묻지 마라 고향도 묻지 마라. 살짝 모창 들어가 있네요. 3번 천공의 에스카플론의 국내 버전용도 끝판왕. 4번 에스카플론에 이름만부터 끝나네. 근데 그 원래 노래가 그런 그거밖에 없어요. 네. 에스카플로네라는 그 여섯 음절을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라젠카도 그렇잖아. 네. 나옵니다. 4번 영웅기병 라젠카. 라젠카는 중간에 나오잖아. 고통스 뭐 그거 나오잖아.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맞아. 탄식은 하늘을 가리우고였나? 맞아. 얼마나 멋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웃겨. 에스카플로네는 중이병. 그거밖에 없죠. 열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 그 제가 영웅기병 라젠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영웅기병 라젠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 회사가 물론 이제 뭐 나름 굴지의 기업이긴 한데 솔직히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네네. 근데 신해철 씨한테 이제 음악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신해철 씨라고 하면 신해철 선생님께서 뭐라 해야 돼?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음악을 한국에서 만든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엄청 내가 멋있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을 다 째고 진짜 퀄리티를 높여서 만든 노래 거죠. 보컬이지. 근데 그런 케이스가 신해철 선생님이 그 이후에 그 다른 어떤 길티 기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노래도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게임이 망했어, 근데. 근데 게임이 또 잘 팔리는 거랑 음악이랑은 사실 좀. 그치. 예, 같은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 넥스트였으니까. 네. 넥스트 4집이 영웅기병 라젠카의 OST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여튼 계속 읽겠습니다. 이중 영웅기병 라젠카는 신해철이 애니음악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지금도 국내 애니음악의 독보적인 노래들로 가득한 한국의 칸노요코. 만약 소원이 있다면 칸노요코와 신해철이 공동 참여한 애니의 OST를 사고 싶다랄까요? 라고.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셨네요. 그렇죠. 타노요코 선생님은 뭐 아직도 뭐 작품 활동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근데 같이 할 수 없죠. 네, 같이 할 수는 없죠. 근데 라젠카가 초저녁에 했는데 그게 어린이 취향의 만화가 또 아니었어. 초저녁 세상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 초저녁용이 아니야. 네, 아포칼립스도 그런 완전 아포칼립스가 사막에서 이제 이렇게 황폐한 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좀 초딩한테는 어필하기 어려웠지. 저는 그때 어린이였기 때문에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편성 자체가 저번에 말했던 나디아처럼 약간 그 시간대와 보는 사람이 안 맞는 타겟층이 안 맞는 그런 게 있었죠. 네가 흘린 눈물이 이렇게. 네.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거는 진짜 좋은 노래예요. 명곡이지. 그렇죠. 그렇게 그 이름 올라갈 때 그 노래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다 왔다고. 오프닝 테마죠. 네. 좋았습니다. 엔딩 테마 뭐였더라? 엔딩 테마가 해에게서 소년이 아니야. 오프닝 테마였어요? 네, 엔딩은 다른 약간 발라드성 곡이 있습니다. 네. 라젠카 세이버스는 약간 뭐 중간에? 출동할 때. 네. 라젠카.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니에루님께서 탈것편 MBC 애니 편찬을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저의 첫 대중교통은 택시네요. 93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택시 기본 요금이 900원이었죠. 외할머니 집에서 저녁에 집에 갈 때 항상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항상 기본 요금이라 어머니가 1,000원을 내고 100원을 거슬러 받으면 그걸 받아 저금통에 넣는 재미를 느꼈던 걸로. 첫 기차는 95년 연말, 96년 초쯤 겨울방학에 작은 고모 사촌 누나와 함께 동대구역에서 영등포역으로 가는 무궁화호를 탔었네요. 이미 초딩이었지만 고모는 그냥 7살이라 그러라고 하고는 저는 무릎에 앉혀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고모네 댁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이모부 댁에서 이틀 정도 놀고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이모부가 비행기 티켓을 해주셔서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었네요. 현재는 브라질에 살기에 비행기를 한국에서 고속버스 타듯이 타고 다니지만 여전히 처음 탔던 비행기는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첫 차 역시 흰색 프레스토였습니다. 그 뒤엔 프라이드 베타로 차를 바꾸셨는데 그 차를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대학 입학할 때까지 거의 13년 가까이 타셨었죠. 최근에는 자가용은 안 모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여기 브라질은 아직 한국보다 뒤처지긴 했나 봅니다. 세차임에도 돌리는 창문, 스틱, 파워 핸들이 적응이 안 돼 있어서 뻑뻑한 휠, 도난의 위험에 차에서 내릴 때 항상 분리해서 보관함에 넣고 차문을 잠그는 카 오디오까지. 그리고 여긴 여전히 버스 요금을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직접 돈을 내거나 교통카드를 찍으면 저기 회전문의 잠금이 풀리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돈을 안 내도 되는 어린이들은 저 밑을 통과하거나 어른들이 직접 들거나 두 명이 함께 서서 통과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딱 가실 거예요 라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고요. 어느덧 2017년의 절반이 다 흘러가고 있네요. 더워지는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언제나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20소소 따봉이라고. 따봉! 따봉! 네. 브라질에서는 질 좋은 오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따봉! 여튼 브라질은 버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버스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브라질의 버스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가야 볼 거 아니야, 가야. 이분이 이렇게 사진 올려주시면 브라질 가기도 어렵겠다. 가기도 어렵지. 일반적으로 여행으로 잘 가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좀 궁금해. 어떤 연유로 브라질에 가게 되셨는지. 축구 유학 가신 분 아니에요? 네, 유학 가서 아마 그쪽에서 이제 취업하신다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축구 공부하면 역시 본고장 아니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말은 제주도로. 약간 이런 거 느낌. 말은 축구는 브라질로. 하키는 캐나다로. 아이스하키로. 그렇죠. 네. 필드하키 다른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네. 여튼 그 본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 타지에서 그 투표도 하셨잖아요 이번은 또. 20세기 국어를 또 그 타지에서. 그러니까요. 감사한 분입니다. 진짜 저 브라질 축구하면은 우리가 호나우두 세대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살 많이 쪘대. 또 최근 호나우두의 일화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호나우두가 두 명이 있는데 젊고 잘생긴? 젊고 잘생기고 옷 못 입는 호나우두가 있고 과거에 우리 호나우두. 덧니 좀 있는 그 호나우두가 있는데. 그러니까 호날두가 있고 호나우두가 있잖아. 뭐 하여튼 그 과거에는 그 아저씨는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돈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그 스포츠계에 엄청난 그 네임드 아니겠습니까? 레전설?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그 한국에 롤 있죠, 롤. 롤 프로게이머 중에 엄청 유명한 내가 갑자기 지금 단어가 생각나는데 어떤 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 이 선수 이름 왜 까먹었지? 페이커.
페이커라는 선수인데 이분이 연봉이 한 17억 정도 돼요. 이 아저씨가 아직 이 페이커가. 네. 근데 얼마 전에 전 세계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트로피를 호나우도가 줬어요. 페이커한테. 근데 이 샷 자체가 사실 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쨌든 둘 다 스포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이제 e스포츠도 올림픽에 등재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좀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 종주국의 최고의 스타와 그 호나우도가 이제 함께 악수를 나누는 컷이 있었던 거죠. 역사적 순간이네요. 네, 완전 역사적 순간인 거죠. 그래서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페이커 선수 화이팅. 예. 화이팅인 걸로. 네. 네. 그러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팝빵 리뷰였고요. 자, 오늘은 본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추억의 공포영화와 소년소녀. 우리가 추억 얘기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무슨 네. 자세한 지식, 정확한 지식, 이런 거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라는 거 미리 좀 깔고 가겠습니다. 밑밥을 아, 까는. 네. 애시랑 좀 바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우리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스틸론을 어떻게 다뤘는지. 이러고 있고. 네.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네. 방송 역사상, 이렇게, 오빠가 가장 말을 많이 한. 저는 이제 영화 얘기하면 말 많이 하죠. 네. 멋있더라고요. 오늘도 말 많이 하겠네. 화이팅! 힘 닿는 데까지. 자, 시작합시다. 이제 공포영화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탄 인형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전에 네. 가장 처음으로 봤던 그런 얘기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네. 공포 영화로? 영화로 공포 아니면 영화. 영화. 극장에서 봤든 TV로 봤든.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1988년도에 피라미드의 공포라는 영화가 있어요. 연식 나오는. 85년 영화인데 네네. 극장 개봉을 88년도에 했는데 그게 셜록 홈즈의 젊은 시절에 다룬 영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씬이 있냐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교회 해외 교회 가면은 있는 고딕 그렇죠. 네네. 네. 거기 있는 색깔 거. 색색이 유리로 된 거. 네네. 그게 기사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그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신부님을 공격하는 씬이 있어요. 그게 진짜 초창기 컴퓨터 그래픽의 예시로서 영화사로도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 장면을 극장에서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장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른 씬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CG로 된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로 된 기사가 신부님을 공격하는 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무서워했던. 그래서 거의 공포의 첫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전 좀 딴 얘기해도 돼요? 네. 왜냐면은 이게 무슨 공포야 이럴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공포라고 느꼈으면. 내가 무서우면 무서운 아니, 거지 뭐. 피라미드의 공포도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그 신이 애가 보기엔 무서웠다. 지금 보면 그냥 코웃음 칠 것들이죠.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네.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TV에서 천녀이혼을 해줬는데 예.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섭죠. 무섭지. 무서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걸 봐야 되겠다는 그거는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키스씬, 러브씬 이런 걸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 밝혔어요,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때까지 깨어있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할머니가 그러니까는 TV만 켜놓고 그냥 주무셔버리시기 때문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녀연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할머니가 주무신다는 거 있고 그 방에 깨어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불이 다 꺼져 있다. 근데 그 둘이 막 섭소천 막 이러면서 둘이 막 하면서 그럴 땐 되게 좋아. 그다음에 막 언니가 막 표독스럽게. 아니 왕조연 언니가 시집 가기 위해서 막 막 옷 갈아입어보고 막 이런 장면은 되게 막 황홀해. 어린 나이니까. 막 이쁘고. 빨간색 입어보고 막 그다음에 막 이게 다 옷이 막 하늘하늘 난리잖아요. 귀신 옷들이 다. 이쁜 옷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마귀들이 있어요. 막 쌔바닥. 쌔바닥 마귀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 귀신 요괴도 있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그거 무서웠어. 근데 그 둘의 러브씬을 보려면 그 과정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게 위기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다음에 나는 그 도사님도 너무 무서워서 바냐바냐빌 막 바냐바냐빌 그 도사님도 너무 무섭고 그 무서운 장면을 보고 받는 리워드가 바로 키스신인 거네요. 키스신인 거지. 네. 훌륭하네. 잘 만들었네. 민 씨는? 그게 다예요? 나 다지. 저는 지금 딱 2개가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정육점을 했었어요. 벌써 무서워. 근데 이 정육점에 놀러 가면은 아주머니가 맨날 고기를 구워주세요. 그럼 이제 거기 왜 옛날 가게들은 안에서 밥도 해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브루스타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엄마랑 엄마 친구분은 맥주를 먹고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나보다 2살 많은 형이랑 4살 많은 형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그 위층이 바로 정육점 그 주인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린 놀고 엄마는 이제 맥주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맨날 형들이 반달 가면 뭐 이런 거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남자이고 또 좋아하니까 장난감도 막 해주고 오락실도 같이 데려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에 13일 금요일 비디오가 있던 거예요. 몇 편? 1편. 1편. 근데 13일의 금요일 1편이 18세 당연하죠. 절대 못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연하죠. 어른들이 빌린 걸 형들이 꼽을 쳐서 어떻게 뭐 이렇게 갖고 있던 거고, 네. 나쁜 짓을 했던 거고. 네. 근데 그걸 같이 봤어. 근데 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솔직히 지금은 딱 2가지 씬만 기억나는데 뭐 이렇게 사람 막 죽이는 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렇게 걔네 커플들이 막 이렇게 정글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그 꽁냥꽁냥거리면서 막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그 제이슨이 본다고. 그게 이제 영화사 수업이나 뭐 이런 컬럼에서 보면은. 제이슨 안 나오지 않아? 1편에서? 아니, 저도 제이슨이 아니고 네네. 하여튼 그 악당의 시선에서 네네네. 걔네를 보는 그 씬이 있잖아요. 실습해서 이렇게. 그 시선. 그러니까 마치 카메라의 시선이 시점이 내가 이제 맞아, 악당이 맞아. 돼서 얘네를 사냥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샤워하고 있는데. 습격당하죠. 예, 그 2개만 딱 기억나요. 근데, 이게 무서워서 기억이 나는 건지, 야해서 기억이 나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둘 다인지. 야하면서 무서워서 기억이 나는 건지. 근데 거기서 이불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 이게 영화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제 방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랑 따로 잤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 전에 이제 TV를 제가 맨날 보다가 잤는데, 주로 이제 미스 코리아 쇼 같은 거 보다가 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나도 여자들을 좋아했어. 그래서 막 채널 V에서 막 이쁜 언니들 춤추는 거 보거나 아니면은 미스 코리아 그거 하는 거 보다가. 그런 거 보다 잔 기억이 있는데. 전 국민의 축제였어요. 근데 90년대 초까지. SBS에서 토요명화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이름 기억 안 나고. 토요 미스테리 국장? 아니, 영화. 캔디맨? 캔디맨을 해줬었는데, 그때 내가 캔디맨을 봤어. 근데 이게. 몇 살 때?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뭐 이럴걸요? 그 영화 겁나 잔인한데. 예. TV에서 했으면 좀 삭제가. 뭐 많이 삭제는 아마 덜어내긴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SBS가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방송. 당연히 삭제할 것도 삭제 안 하고. 그게 캔디맨이 그 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벌 그거가 너무. 그로테스크하죠. 우와, 나 진짜 그때 완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또 흑인. 좋아했을 것 같은데, 초3이 볼 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흑인 비주얼 자체가 좀 무섭잖아요. 너님이 좋아한 거랑은 상관없이 초3인.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 저도 그 정도. 13일의 금요일을 SBS가 13일의 금요일에 방영을 해주는 센스를 몇 년 동안 발휘해요. 그러니까 몇 년에 13일의 금요일이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하면 야 오늘 SBS에서 13일의 금요일 할걸? 할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13일의 금요일에 컴퓨터 키면 안 됩니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걸리죠. 옛날에는 왜 소년 한국일보 이런 어린이 신문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편성표도 나오잖아요. 야 한다 뭐 이러면서 13일에 금요일을 하는 게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방송국이니까 다 잘라서 방송을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날짜를 맞춰서 친구들이랑 보고 당시에는 또 놀토가 아니니까 토요일에 그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지. 어제 봤냐? 그리고 제가 남들은 안 무섭게 봤는데 제가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긴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스피시즈를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맞아. 남동생이랑 같이 봤다면서요. 네, 손가락 자르고 재생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 약간 신체 절단하는 거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장면을
지금도 잘 못 봐요. 스피시즈를 가장 무섭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못생긴 남자죠. 네. 제가 보면 진짜 무서워요. 네. 나도 스피시즈 너무- 우리 엄마랑 같이 봤는데 스피시즈 나.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왜 가족 영화야? 난 무서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야한 것만? 야한 것만 다 기억나. 근데 나는 야한 거는 흐지부지 지나갔는데 그 약간 그 이렇게 신체가 썰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 어렸을 때. 그리고 아까 그 천녀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게 저도 좀 무섭긴 했는데 이게 무서우면서 좀 웃겼어요. 그 쇳바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 엄청 커. 엄청 큰 그 쇳바닥 위에서 막 이게 막 걸렁걸렁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혀는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이 뭔가 가짜 같은데 이거 좀 그랬어요. 13일의 금요일이 이번에 게임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아, 예, 그렇죠. 이번에 새로 네. 이제 근데 나왔죠. 그게 제이슨 편으로도 제이슨을 조종할 수도 있고 그 민간인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고요. 이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그게 이제 그 13일의 금요일 영화가 많고 그 제이슨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편의 제이슨과 어떤 편의 제이슨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제이슨들을 하나의 캐릭터화를 해서 어허. 걔네들별로 쓰는 어떤 그 사용하는 스킬이 달라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는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뭐 숨어 있는 사람을 잘 찾을 수 있고 오. 뭐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잠시 이제 그 게임 설명을 하자면 결국 게임의 목적은 이제 그냥 평범한 일반인 쪽은 도망 그렇죠. 그리고 프레디 입장에선 프레디래 제이슨 제이슨. 입장에선 다 죽이는 건데 제이슨이 승리를 하면 그 제이슨이 자기 집으로 와요. 그 와서 그 영화에서 있는 그 대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이슨 엄마가 죽어 있는데 엄마가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엄마 나 돌아왔어요 이렇게 딱 했는데 그 흔들 의자 위에 해골된 그 백발의 어떤 엄마로 보이는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시체. 막 예 그거를 죽은 사람들이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게임을 할 수 있죠. 또라이네요. 예, 네. 아주 재밌습니다. 또 그런 어렸을 때 되게 무서운 게 귀하잖아요. 또 근데, 귀하죠. 근데 항상 호기심은 있어. 그렇지. 선생님한테 막 그치. 천둥번개 치고 비오면 무서운 선생님 얘기 해주세요.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그게 진짜 심했던 것 같아. 그 나 이거 팔 이거 아, 야. 팔꿈치 나 그거 너무 무서웠어. 그게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거를 내가 몇 번씩 들어왔는데 그거를 TV에서 이휘재가 했었어요. 그 얘기를 무슨 그 쇼프로에 나와가지고 공포의 쿵쿵따 아니었어요? 쿵쿵따에서. 근데 그렇게 무서운 거야 걔가 얘기하는데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타이밍까지도 다 아는데. 그것도 무서웠고 언니가 아까 얘기한 천녀유혼 계열인데 무서우면서 웃긴 게 청사. 청사가 뭐야? 나 이거 몰라. 청사 몰라? 청사 몰라? 뱀. 아, 그 영화. 영화. 그거 엄청 CG로 돼 있는 거라서 하나도 안 무섭던데. 아니 그게 지금 보면은 어설픈데 그 당시에는 아니 그 자꾸 상상을 하잖아. 이 뱀에 내가 이 어린 마음에는 자꾸 거기에 나를 대입하니까. 그 이쁜 언니 2명 나오는 영화 맞아. 아니야? 나 이쁜 언니밖에 기억 안 나. 아니, 그러니까 너는 그렇지. 아니, 하나도 무서운 건 기억 안 나고. 근데 뱀은 CG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너는 그 이쁜 언니를 이렇게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내가 그 이쁜 언니였으면 좋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이입을 상황이면 하는구나. 어떡하냐 약간 이런. 난 반대로 그 남자 되게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야 했었는데. 쥐뿔 존이야 뱀인데. 뱀인데. 뭐 어때 이쁘잖아. 이쁘면 장땡이지. 그래서 난 똑같이 느꼈어요. 똑같아 나도 그거 되게 무섭게 되게 생각했고. 무섭고 약간 조금 CG랑 그런 게 어색해서 더 괴기한 느낌도 있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홍콩 영화들은 왜 이렇게 뱀독 이런 거를 많이 쓰는지. 재밌잖아. 재밌잖아래. 재미있는데. 그래서 되게 뱀한테 원래 여자애들은 뱀 싫어하는데. 나도 파충류 그 싫어. 홍콩 영화 보고 더 싫은 거야. 제가 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카리 씨한테 얘기합니다. 뱀도 널 무서워한다고. 뱀의 입장에서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천녀유혼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외려 뭔가 이겨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사서 봤어요. 무슨 비밀이야. 그래. 공포 특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그 텍스트로 읽으면 별로 또 안 무서워. 그런데 그런 거를 하고서는 이겨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TV에서 막 그런 거 해줄 때마다 무슨 일부러 봤다고? 사탄의 인형, 아니면은 막 그 옛날 거 있잖아요. 무슨 EBS에서 그런 거 많이 해줘. 오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맨. 막 옛날 거. 근데 오맨 개 무서워. 오맨 근데 진짜 무섭지.
오맨이 진짜 제가 내가 옛날 영화 오맨 얘기예요. 옛날 영화 중에 오맨이 제일 무서워. 우리 오맨 얘기예요. 영화 중에 오맨이 제일 무섭대. 아, 옛날 영화 와. 우리 오맨 얘기예요. 오맨, 야, 한때 그 유행했잖아요. 그 뒷덜미를 보고 얘가 666이 적혀있나. 내 친구들 혹시, 내 친구 혹시 666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해봤잖아, 서로. 그것 이렇게. 때문에 그거 집에 있는 성경전서 맨 뒤에 다시 읽어봤어. 성경전서. 그거. 요한계시록? 그래, 요한계시록 다시 읽어봐서 진짜 이게 있는 건가. 아니, 그리고 그거를 그 애가 자꾸 이렇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데미안이죠? 데미안이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말하고 막 이렇게. 그게 무섭죠. 이상한 말 하는 게 무서운 거죠. 방언 들린. 근데. 방언처럼. 그 방언이 있잖아요. 네, 그쪽 업계. 종교계? 종교계. 아니, 근데 왜 그런 애들 있어.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왜, 그, 자신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하지 못하고, 아직 익숙치 않아서.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반에 왜 좀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한다거나. 그치. 그러면은 애들이 되게 걔를, 야, 너 오맨이지? 막 이러면서. 막 걔를 막 별명 데미안이라고 붙이고. 아, 맞아. 그런 경우 있었어. 꼭 한 반에 한 명씩 데미안이 있었다? 별명이 데미안이가 있었어. 저는 데미안은 조피디의 데미안밖에 기억 안 나요. 엄마한테 미안, 아빠한테 미안, 누나한테 미안. 진짜 있는 곡입니다. 진짜 있는 곡입니다. 진짜 있는 곡에 진짜 있는 가사예요. 그래. 근데 저는 이 영화의 무서운 점이 극복이 안 된다는 게 엔딩에서. 맞아. 근데 나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그 노래만 무서웠어. 그 노래만 나오면 막 BGM.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귀신이 쓰였지만 우리가 테마에 성공했다가 아니잖아. 모든 테마에 언제나 악이 승리하니까. 신부님도 그렇고 다 잔인하게 죽잖아. 근데 그게 너무 공포적. 그리고 무서운 존재가 애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 어린이였던 제가 보기에는 어른보다는 애한테 더 친밀한 존재니까. 그 밑도 끝도 없이 부모님 막 죽이고 막. 아니, 그리고 나는 그 일상생활의 공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애가 막 너무 잔인한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치. 눈으로 이렇게 염력으로 해서 화분 같은 거 막 떨어뜨리고. 그 친구 뒷머리 이렇게 보는 거죠. 얘 혹시 데미안 아닌가. 6월 6일 6시에 태어났고 막. 그래. 그리고 그때, 제아카니 씨 나왔을 때 그 괴담편에서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그때 또, 666 괴담이니, 별자리가 십자가로 되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돌면서 더 증폭됐던 거 같아요. 그 오맨과. 요즘에도 전철역 같은 데 다니면은, 휴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칩? 그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666 막 그 바코드를 받으면 죽는다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막 무슨 페이 쓰고 막 이런 것도 다 짐승의 표로 가는 길이라고 막. 그럼 그 영화랑 다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 그분들도. 사카린 씨 그 얘기하는데 린 씨가 지금 일상 속에 666을 찾고 있어. 바코드에 666 찍혀있다고. 어쩌라고. 그치. 근데 옛날에 많이 했어 그런 거. 했잖아. 초딩 때 했던 거 내가 지금 많이 했어. 한 거야. 나 여기 바코드에 제일 긴 거를 다 더해보면 6개다. 666. 그리고 소리.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오맨 놀이. 그렇게 666이 아니라 첫 번째 숫자랑 맨 끝에랑 더해서 몇이 되고 막. 되지도 않는 거를 막 섞는 거지 그냥. 별별 짓 많이 했잖아. 성도 빼고. 근데 그 꼬마가 이제 영화상에서 사실 그 무서운 거 빼면 참 귀엽게 생긴 백인 꼬마예요. 귀엽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 내내 안 웃지 않아? 안 웃지. 도련님이잖아. 표정. 아니 그리고 걔를 진짜 밝고 이쁘게 찍으면 천사상이야. 사실. 천사상. 근데 그런 애가 무표정 해야 무섭지. 못된 도깨비처럼 생긴 애가 그러고 있으면 안 무섭죠. 그렇지. 오히려. 죽어라 이렇게 해도 안 무섭거든. 그리고 왜 무릎 밑에까지 올라오는 흰 양말 신고 막. 맞아. 반바지가. 도련님. 도련님이지. 너무 막 완벽한. 마지막에는 멜빵 반바지. 멜빵 반바지. 근데 마지막에 다 묶어놓잖아. 걔를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죠. 퇴마 막. 신부님 오시고 막. 네. 맞아. 근데 다 실패하고. 네. 그래서 나 그때 너무 심각하게 성당 다녀야 되겠구나. 성당 신부님도
신부도 못 막잖은데. 뭐 못 그래. 막지만 다녀야 신부님이 온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혹시 나한테 취지 들리면? 아니 왜냐면 아, 다니지 않으면 같다. 무교인한테는 신부님조차 오지도 않는다. 난 그냥 죽을 운명이구나. 아니 왜냐면 할머니가 천주교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계속 성당을 나가야 된다는 그런 할머니의 권유가 있었지만 안 나오고 지금도 안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나마 언니- 할머니가 할머니가 오멘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리나 우리 같이 오멘 볼까? 그리고 같이 성당 갈까? 그리고 아유 신부님이 구보 살펴줘서 우리가 이나마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검은 사제들 편에 아, 그 네. 할머니랑 같이 가서 검은 사제들 아. 편 보고 어우. 가끔 할머니가 그 얘기도 한다고. 그 젊은 신부님 아직 잘 계시냐고. 강동원. 강동원 잘 계시겠네. 네. 잘 계신다 그랬지. 존재하지 그래서 않는. 다들 그 옷 안 입으시잖아요. 비교될까봐. 아. 너무 특출나서 너무 강동원. 잘생겼어. 이게 그 차이나카라가 맞아. 내가 전 세계에서 봤던 모든 신부 중에 제일 잘생겼더라. 나 이탈리아 가서도 신부 많이 봤는데, 응. 제일 잘생겼어, 진짜. 옥태견도 못 이기죠. 옥태견 아, 신부님도 이게 있구나 참. 대현도 안 돼. 시간이 해지. 갑자기 아찔해지네요. 네. 네. 신부님들이 너무 핫해. 그렇죠. 오멘도 무섭고 아까 그 사탄의 인형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하자. 사탄의 인형 얘기 좀 할까? 아우 진짜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근데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에 점점 개그 코드로 그렇지. 그쵸. 거의 척키, 1편이 신부. 이게 무서워요. 3 때부터가 그렇게 그러니까, 됐어. 그치. 1, 2는 무서워. 확실하게 무서워. 모든 공포 시리즈는 1, 2 정도까지는 괜찮아. 뭐 그러니까- 이블데드 이런 것도 원투는 뭐라 재밌어. 그러냐. 척키가 칼을 들고 다니는 것도 무서운데 나는 처음에 그 인형에다가 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섞었지. 응. 인형 만들 때. 그게 무서웠지. 아니 그리고 2 때는 우리가 이미 학습이 돼 있잖아. 제가 저놈의 인형 새끼가 잘못해요. 저놈의 인형 저놈의 새끼가. 인형이 모든 일의 원흉이야.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고르잖아 걔가. 그러니까 사지마. 정신 차려. 쟤 원의 개야. 그다음에 오멘이 주인공이 어린이였던 것도 있었고 이거 사탄의 인형도 장난감이라는 것이 그죠. 무서운 거죠. 그죠. 우리랑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딱 봐도 그 인형이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걸 왜 사는 거야? 무서워. 근데 진짜 옛날 그 미국 양키 애들 인형 보면은 동양인의 시각으로 보는 초기 보고 귀여워 싶은 것들 많아 은근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양배추 인형이라고 머리 이렇게 생긴 맞아, 있어. 그 계열 인형들이 있잖아. 봉제 무서워. 인형 스타일 우리 눈으로 중에. 보기에는 전혀 안 귀엽거든. 근데 걔네들은 귀엽대. 그리고 제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가면은 그 유럽 인형이 있는데 비스크돌 이런 거. 아니 도자기로 얼굴 되어 있는데 맞아. 유리 그것도 무섭게 구슬 같은 생겼어. 거로 이렇게 안쪽에 눈 붙여놓은 진짜는 것 같아. 나 그거 뭔지 알아? 구체관절 인형 같은 그런. 그런 스타일이 되게 어. 좀 무서워. 나 그것도 무서워. 그 누우면 눈 감고 일어서면 눈 뜨는 인형 있잖아. 그것도 무서워요. 그것도 진짜 무서워. 콩순이. 진짜 무서워 그것도. 눈 깜빡거리고 걔네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젖병 같은 거 이렇게 먹이게 돼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 갖고 놀다가 옷을 벗겨가지고 막 몸에 낙서하고 그러잖아. 애기들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흉물스러워. 진짜 무서워. 머리카락 막 앞머리 잘랐다가 뒷머리 잘랐다가 애들이. 속눈썹도 막 자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가 그 인형이 사탄의 인형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소름. 그 코드를 정말 잘 잡아내는 영화인 거죠. 그러다가 왜 이거 우리나라 인형사라는 공포 영화도 한 번 있었잖아. 그 얘기가 거기까지 가는 야, 너 건가요? 조용해. 너 그 구작으로 하자 그런다. 조용해. 인형사 웃는 꼴을 보니까 인형사 하자 완전 그러게. 명작인데. 나 그거 봤거든. 대작에서 저렇게 좋아한다. 저렇게 좋아해. 네, 사탄의 인형. 그 네. 나중에 뭐 네. 척키의 신부 신부. 막 이런 네, 영화도 맞아요. 나오고 그런 거는 뭐 볼 아니, 필요 없는. 그게 왜 인형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는 설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애를 낳잖아. 또 낳는 네. 게 막 보여줘 그거를. 인형이 애를 낳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거 배드신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네. 둘이 해요. 네.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요? 출산, 둘이 출산까지 해요. 출산도 보여줘요. 제목이 뭐라고? 척키의 신부. 척키의 신부. 오늘 다운. 네. 되게 근데 척키 신부 룩이 약간 고스 룩이야. 까맣게 입고 다녀. 맞아요. 고스로. 악마 숭배하는 어. 그런 느낌. 고스. 근데 그게 그 영화에서 척키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뭐 당연히 맞아, 있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 그 미국 영화 그 특유의 공구로 사람 죽이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맞아. 체인소라던가 뭐 이렇게 그 쏘는 거죠. 다다다다다다 쏘는 거. 공구한테 쓰는 거 아저씨들이. 그런 걸로 산지깎이 칼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뭐 그런 걸로 죽이잖아. 그래서 어.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그 척키가 딱 그 예전에 그 신정원 씨가 맨날 따라해가지고 어. 그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칼로 오른손으로 찌르는 이렇게 그게 그거랑 시그니처 포즈? 이게 찌를 때 그
찌를 때 그 소리 그 이펙트 사운드가 막 이렇게 샥샥샥샥 하면서 막 이거 그거랑 그 그림자로 표현하는 게 은근 많거든요. 맞아. 그 그림자도 막 뭐 그림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했지만은 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워요. 그렇죠. 예. 제작비의 한계를 더 엄청난 아이디어로. 그렇죠. 극대화. 예. 네. 척키는 진짜 좀 그래요. 그리고 척키가 사실 옷 입는 스타일이 계속 멜빵 바지죠. 멜빵 바지나 계속 줄무늬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멜빵을 별로 청멜빵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 안에 받쳐 입은 옷도 되게 줄무늬. 줄무늬 빨간색, 빨간 색깔, 흰 색깔, 빨간색, 흰색. 파란 색깔 뭐 이런 거. 약간 그 옛날 서양 유럽 감옥 죄수 같은 그런 느낌. 아, 근데 옷 왠지 못 입- 원리를 찾아라 해서 원리 한 번씩 입었을 법한 그런 옷이잖아. 되게 옷 못 입는 게 거의 프로듀스 101 박지훈급이야. 봐봐, 완전 못 입잖아. 완전 못 입는데. 아니 얘가 입은 게 아니잖아. 입혀져서 나온 거 아니야. 박지훈한테 그 와중에 스텝이 그러지. 지훈이 뭐 뿌렸어요? 그랬잖아. 회사에서 입혀줬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탄 인형이라는 이 영화의 어떤 클리셰가 이제 그 당연히 그 인형이 뭔가 하는 건데 이게 공포적인 이야기도 엄청 많아요. 뭐 엄마 아빠가 항상 일을 해서 내가 외로워 보여 인형을 사줬다. 뭐 이런 식의 그 그렇죠. 뻔한 패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다 무섭고 다 재밌어요. 음. 그 되게 흔하잖아요. 아, 투도 그 막 불태우고 찢겨진 애들 다시 꼬매니까 다시 살아나는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더 막 그로테스크하고 무서운 그 막 거지. 이게 누벼져가지고 여기에 막 그 수술 자국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이 영화에서 살인이라는 코드를 뺀 영화가 이제 19곰 테드라고. 우리 집에 잘 있는데. 네, 살인 빼곤 다 있습니다. 걔 이렇게 손 전혀 누르면 생각하지 그 노래, 못했네요. 막 나, 와, 이러면서. I love you! 라고. 그쵸. 여튼. 약간 맛이 가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척키 여자친구 이름은 티파니였던 걸로. 맞아. 네. 결혼 반지도 줄걸?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옛날이라서. 맞아. 그치. 네. 티파니 8.15 사건 이제 거의 1주년 다 돼가지고. 아, 진짜. 씨,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티파니를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포 눈썹 같은 교포는. 이렇게 얇은 이렇게 눈썹? 얇고 이렇게 딱 그린 갈매기 눈썹. 고스르게 어울리는 네. 응, 그리고 까맣게 입술 바르고 다니고 딱 봐도 뭐 안 좋은 인형 같다. 안 좋은 인형 좋은 인형. 같다. 안 좋은. 그리고 내 돈 내고 사기 싫다. 내 자식한테 이런 거 사주겠어? 악한 인형. 근데 이 티파니가 되게 척키보다 한 단계 더 약간 맛이 가네요. 아. 그러니까 그치. 영화 안에서 막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막. 역시 남자는 척키도 놀래. 아니 심지어 티파니가 원래 자기도 인형이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인형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었을 때 여자친구. 원래 사람이었어요. 어. 네, 그 바운스 맞아. 와서 제니퍼 틸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쵸. 자기도 인형이 돼가지고 척키랑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야, 마치 그 샤와 결혼하겠다는 그분이 떠오르네. 예, 똑같네요. 네. 예. 여튼. 네가 사람이 될 수 없다면 내가 인형이 되겠어. 어. 이런 거잖아. 어. 슈렉이네. 그래. 슈렉. 같이 슈렉이 됐네. 네. 공주님이. 와.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애들이 인형을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하잖아요. 왜 네. 미국에서 광대 공포증이란 게 있대요. 맞아. 어린이들한테. 아, 광대 진짜 무섭죠.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섭지. 특히 그 저기 맥도날드 광대 무서워. 아, 어, 무섭죠. 애들 기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종류의 인형도 애들이 기겁을 하는 인형일 것 같아요. 어떤 애들 취향에는 맞을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되게 싫은. 좀 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렘린 같은 것도 안 봤어요, 어렸을 때? 봤죠. 그림이 완전 재밌죠. 네. 그것도 그림이 진짜 재밌어. 약간은 소프트 공포. 제가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네. 엄마 아빠가 기즈모 인형을 사줬는데 제가 그 인형을 한 번도 세탁기에 돌리지 않았어요. 아, 아끼느라고. 아니죠. 알랄까봐. 아. 번식할까봐. 아, 형님 벌써 그렇죠. 까먹으셨네. 네. 제가 그래서 엄마 이거 물 담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수영장에 들어가서 엄청 늘어나잖아요. 엄마 영화 이거 보면은. 물 담으면 안 된다고 네. 큰일 난다고 이거. 네. 근데 이렇게 약간 귀엽다면 귀여운 외모잖아요. 귀여워요. 기분적으로 근데 귀여운데 그 막 변신하잖아요. 무섭게.
그리고 투 보면은 또 완전. 그리고 테레비에 이 당시에 문희준이 나와서 자기 별명이 기즈모라고. 아이고. 그래서 찾아봤어 나도. 그러던지 기즈모가 말든지. 뭔지. 기즈모가 뭔데 닮았다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 이 그렘린 1은 사실 그냥 어떤 한 마을의 소동 정도로 표현되고 그냥 좀 깔끔하게 끝난다면 2가 이제 약간 좀 스케일을 좀 넓혀가지고. 그리고 약간 나오는데 병맛이 되죠, 병맛. 예. 근데 2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미 그거 유전자랑 기즈모랑 합쳐가지고. 맞아.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맞아. 그거. 네. 거미 얘기해서 그냥 말하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이건 공포 영화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플라이 공포 영화죠. SF 공포라고. 그거 공포 영화잖아. 네. 나 되게 무서워했거든 플라이를. 진짜 무섭잖아. 그 완전 파리도 아니고 거의 반파리 상태가 진짜 무섭잖아. 반파리, 반인간 반파리. 나 진짜 그게 진짜 무서워 그거. 그게 저는 너무 진짜 보면 괴로웠거든요 플라이가. 무서워. 그게 약간 그 변신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카프카의 변신이랑 같은. 아니 근데 의미죠. 걔는 의도가 없었잖아. 우리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파리가 되어 아니 있었다. 그레고리 씨는 자기가 그 의도가 없었잖아. 의도가 없었다. 근데 그 양반 쾅쾅쾅. 그 양반 지가 과학자였고. 뭐 어쨌거나. 아무튼. 근데 그렘린 얘기 좀 더 하자면 네네. 이 그렘린 이제 1, 2 나오고 나서 게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패밀리 컴퓨터, 그러니까 FC로 나왔던 게임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이게 약간 쿼터뷰 스타일의 막 이렇게 총싸움하는 그런 게임으로 해서 내가 기즈모가 돼서 다른 악당 기즈모들을 물리치고 그 동네를 수호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겁나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 번도 못 깼어요. 그것만 기억나요. 원래 FC 시절 게임들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어린애들이 하기에는 악의적인 난이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큰 돈 들여 하나 팩 사가지고 몇 달 동안 붙잡고 있어야지 깰 수 있는. 근데 그 음악이 영화 음악 그대로 잘 사용해가지고 꽤나 재밌는 수작입니다. 근데 이게 공포 캐릭터인 주제에 이 인형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엄청 팔렸어. 그 노래하는 기즈모 인형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거지. 네, 캐릭터 상품은 다 팔면 되지, 뭐. 그렇죠. 팔면 되는 거. 돈만 내면 다 팔. 좀비 인형도 세상에 세고 빠졌어.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무서웠는데 장난감 가게에서 사서 안 본 사람들이 사는 거야. 애착 인형으로.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세탁기 돌렸던 게 막 생각나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선생님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무서운 거 싫어하지만 또 무서운 걸 반대로 역으로 원하기도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그리고 이 영화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그 스몰 솔저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알아요. 네, 그것도 좀 비슷한 코드가 아닐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 되게 귀요미들이 막 이렇게 장난감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그러니까 G.I. 조 스타일의 착한 그러니까 장난감과 괴물류의 장난감이 서로 싸우는데 중간에 인간계가 끼어드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G.I. 조 스타일의 장난감이 나쁜 놈들이에요. 역으로 괴물처럼 생긴 장난감들이 인간한테 우호적인 착한 애들이에요. 이 영화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모르겠는데. 아마 감독이 같을걸요? 근데 그 배경이 굉장히 지형지물이 익숙한 거지, 우리 인간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의 시골 도시. 네. 그런 거. 그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인간이 승리하는 거죠. 네, 그 괴물들. 괴물 장난감들. 미국에서 만든 건데. 못생기고 착한 애들이 이기는 거지. 그럼 좋은 영화네. 그렇지. 그리고 저희를 한번 일대를 강타했던 엑소시스트. 저는 이제 계속 못 보다가 그 무슨 디렉터즈 컷이라고 한번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개봉했어. 그때 극장에서 이제 처음 봤죠. 네. 겁나 무섭더만. 저는 중학교 때인가 왜 그 봄방학 전에 이제 새로운 신학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애들이 그냥 막 빌려올 때. 아무거나. 비디오 막 빌려와서. 컷도 빌려온 건가 그러면? 아니에요. 옛날 걸로 그냥. 근데 아마 그 비디오집 아들이 있었어. 영화 쓰나미. 영화 쓰나미? 그래서 그냥 막 들고 온 거. 그래서 아무거나 넣자고 그냥. 그때 내가 그런 식으로 봐서 남남북녀라는 괴작을 보게 됐죠. 남남북녀. 조인성, 김사랑. 그거 나름 재밌지 않아? 나 혼자 산다. 나는 중이병 참고할 때라 싫었어. 엑소시스트를 같이 보는 것보단 남남북녀가 나은 것 같아. 하여튼 그 영화를 이제 재개봉을 해가지고 극장에서 봤는데 무슨 극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극장이었던 거죠. 그 좌석이 바닥과 고정돼야 되니까 이제 볼트로 이제 고정을 시켜놓잖아요. 오래돼가지고 볼트가 느슨한 거야. 그래서 저쪽 끝에 있는 여자분이 놀라서 자리를 팔짝팔짝 뛸 때마다 그 진동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잖아. 그래서 4D네 4D. 4D야. 네, 리얼 4D인 거지 이것이 바로. 시몬스가 아니네.
이럴 때마다 나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 막 유명한 씬 있잖아요. 그 막 거미처럼 내려가는 씬. 뒤집어져서 내려오는. 네, 그 고개 이렇게 돌아가는 씬. 네. 그리고 막 그 성수 뿌리는데 막 좋아하잖아. 헤헤, 다 뿌려. 헤헤, 이러고. 너무 똑같아. 진짜 무섭잖아. 그치. 네. 엑소시스트, 이런 계열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어우, 엑소시즘. 사람한테 귀신이 들리든가, 집에 귀신이 들리든가. 네. 근데 여기가 사람 귀신 들림 계열이잖아요. 뭐 박소담 같은 거죠, 뭐. 박소담이지. 똑같죠. 저는 엑소시스트를 순서가 좀 잘못되게 봤는데, 아.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누가 이제, 무서운 영화를 빌려왔어요. 친구가. 근데 무서운 영화, 패러디야. 그래서 무서운 영화 1을 딱 봤는데,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엑소시스트 패러디가 나오잖아요. 막 여자애가 막 귀신 들려서 소변 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토하는데 막, 락 하니까 막 이렇게, 엄청 나오고. 엄청, 막 계속 무슨 장풍처럼,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본 아마- 영화를 봤을 때 감동이 없을 텐데. 아니, 근데 그 반대쪽에서 걔네 그 무서운 영화에서 그 토할 때 트라이앵글로 토하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 토를 보고 또 엮여서 또 토하고. 그러니까 뭐 그 네. 방에 다 토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야 말이다가 야 이게 엑소시스트래 그래서 이 영화 되게 재밌었으니까 패러디를 했나보다 라고 해서 무서운 영화 재밌게 깔깔거리면서 잘 보고 무서운 영화에 나왔던 영화들을 한 개씩 찾아서 봤어요. 아마 무서운 영화 2일 거예요. 네, 뭐 원인지 원은 오프닝이 원은 스크림이다. 맞아. 스크림 패러디였고. 스크림에 거기에 그 가슴 큰 그 저기가 전화 받고 뭐 이렇게 드루베리모 아니야? 아니 드루베리모는 원작 스크림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드루베리모고. 원작 스크림에서 전화 받았던. 근데 무서운 영화에서 받는 다른 사람은 애잖아. 그 옛날에 그 베이워치 출신 그 파멜라 앤더슨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 파멜라 앤더슨이 거기서 가슴에 풍선 넣은 거 이렇게 터트리거든요. 거기서 완전 마트에 가가지고 막, 저 여자 누구야? 말해서 막 나 베이워치 막 찾아보고. 네. 하여튼 근데, 그리고 엑소시스트 봤는데, 저는 그 씬이, 아니, 웃겼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이거 여기 패러디인가 보다 했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뭔가 이렇게 신부님들이 이렇게 뭘 하잖아. 그게 내가 알아듣는 그 라티노? 라티노잖아. 그 진짜 이게 왜 불교에서 범어 쓰는 것처럼 그렇지. 뭐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산스크리트어 같은. 약간 내가 못 알아들어서 더 신비하게 주문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신부님들이 지나치게 잘생겼어. 그렇게 잘생길 필요가 없거든. 눈썹 그랬나? 완전 주셔, 눈썹. 완전 되게 할아버지 나오지 않아? 엑소시스트에서. 할아버지 한 명은 할아버지고 한 명이 젊은 친구. 그랬나? 예. 강동원 역. 강동원 한명은 롤. 김윤서. 네. 그리고 이거 있잖아. 리건 어딨냐. 그러니까 In Here With Us. 맞아. 그게 완전 되게 무섭잖아요. 난 그거보다 그 신부한테 fuck me 막 그거 있잖아. 막 다리 막 흔들면서 막 이러다가 이게 뭐야 말면서. 그것도 이제 애가 그러니까는 무서운 거죠. 네. 그 애를 이용한 거 너무 비겁해. 당연히 무섭지. 나는 애귀신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진짜. 되게 그 어린 여자애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무력한 애인데 역설적으로 가장 강하게 만드는 그렇죠. 무섭잖아. 린다 브레였나 그렇죠 이름이. 컨저링도 막 애가 엄마 뭐가 보여요 막 이러면서 컨저링 진짜 그런 무섭죠. 식의 시작하잖아. 네. 하지마.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고 하지마. 홍보했었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컨저링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영화죠. 그 영화. 좋지만 무서워. 네. 하지마. 인시디어스 이번에 개봉합니다. 에나벨 2가 이번에 에나벨 2구나. 예. 에나벨 얘기하지 마세요. 얘 짜증내요 또. 영화가 그 보다가 짜증나서 욕했어요. 설마 뛰진 않겠지? 말하다가 막 아이씨. 왜죠? 자살 미쳤어. 21세기 사탄의 인형이에요 그게. 네. 그죠. 근데 너무 엉성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날 봐서 공포영화 하나도 안 본다 올해. 아니 언니 제작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에나벨은 무서울 가치가 없어.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 코미디 영화. 늘 나한테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보라고 하게 근데 하자니까. 에나벨의 힘은 뭐냐면은 그 자체가 무섭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애 자체가, 인형 자체가. 그치. 너무 무서워. 난 포스터도 무서워. 난 그거. 뭔가 딱딱한 도자기 인형처럼 생겼잖아.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디자인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 약간 조커 막 이런 애들. 컨저링 원본만 나오잖아요, 에나벨. 그쵸. 걔네 창고에. 집에 창고에. 여튼. 엑소시스트는 근데 되게
되게 옛날 영화인데 계속 회자됐어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어. 무서운 영화의 대표. 엑소시스트. 뭐 그 계열의 뭐 거의 대북격인 영화잖아요. 진짜. 옛날에 무슨 그런 미국 영화 있었는데 그 집에 귀신 들린 영화. 뭐 그런 거 많지. 많죠. 네. 한두 개가 아니야. 집 자체. 뭐 헌티드 힐 뭐 이런 것도 사실 많아. 집에 있는 거고. 그쵸. 저는 그 악마의 씨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로즈마리의 약이라는 원제인데 맞아. 그 아파트 되게 큰 아파트인데 그 자체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아파트였다가 이런 건데 작년에 뉴욕 갔을 때 그 배경이 된 건물에 가가지고 얘가 악마의 씨에 나오는 건물이고. 그것도 엔딩이 너무 뭐야. 네. 이렇게- 너무 워낙 옛날 영화니까 60년대 거기에 존 레논이 살았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네. 해가지고 존 레논 기일 되면 거기 와가지고 이매진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그런다. 여튼 여기까지 할까 일단 이번 네, 주는 네. 네. 사실 오늘 거의 한 50분 얘기했는데 별의별 영화 다 나왔네요. 네. 다음 주엔 또 어떤 영화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공포 영화 추억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